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웅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The 락커룸. 자, 오늘은 목요일을 맞아서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는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신용환 전 석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어유, 이 CBS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몇 년 동안. 그러시군요. 네네. 이 거기에도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저 현직의 청년위원장 할 때 뵙고. 그러셨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판 승부에. 자, 오늘 두 분의 멋진 케미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10분짜리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거의 영상이었는데요. K 이니셔티브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영상을 먼저 자, 대개는 이제 대선 출마하면 네. 뭔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막 쩌렁쩌렁 울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좀 특이하게 다큐 방식으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뭐 일단 세 번째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많이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얘기한 것처럼 뭐 쩌렁쩌렁한 모습이라든가 또 약간은 좀 투사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 선입견처럼 박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워낙 사람들이 힘들 정도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준다라는 전문적인 이미지 하지만 그걸 또 너무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날카롭지 않게 예. 복장부터가 민주당의 파란 색깔도 다 빼버렸잖아요. 빨간색, 파란색이 아닌 봄 색깔을 입고 네. 출마 네. 선언했다. 봄 색깔. 양복도 아니고 니트로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 예. 이런 게 이제 관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으셨어요? 아니 너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유 있게. 확장성이라든가 그동안 자기에게 장점이지만 단점으로 작용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이기도 날카롭기도 한 부분들을 오히려 덜어냈다. 그건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이런 모습이죠. 그렇군요. 교수님은? 총론에서 보면 뭐 한 편의 영화를 봤다. 특히 이제 뭐 티저 영상처럼 그 한 편의 영화를 봤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지금 잠시 보여주셨지만 예. 대한 국민 마지막에 4월 4일 날 음. 그 안국동 뜨거운 현장에서 느꼈었던 대한 국민. 음. 근데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내란의 밤 이후에 예. 123일 동안 정치 공학만 난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 그 정치 공학을 떠나서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봤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담을 얘기들이 사실은 다 담아 있다. CES 이런 데서 보면 이어 마이크 끼고 막 프레젠테이션 막 오너 CEO들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예. 딱 그 모습,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 모습을 봤다. 정치 공학을 오랜만에 벗어나서 봤다. 그 가운데서 흥묘, 백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용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용. 저도 이제 저를 작년도 2월 7일 날 영입할 때 그대로 그 저 영입 세레모니 하던 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하셨죠. 앞으로 우리의 외연을 확장할 이런 분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중도 외연 확장 키워드 이미 그때부터 준비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저 영상을 보고 단순히 내가 우클릭하겠다 해서 우클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표현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의 키워드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정말 아마 저 부분은 다른 후보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아주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몇 점 주시겠어요, 양 변호사님은? 뭐 몇 점 만점에서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서요? 그냥 저는 90점 정도. 90점. 네, 나머지 10점은 왜 그러냐면 너무 잘난 모습을 오히려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여백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놓고 제가 또 점수를 높이 주면 그것도 오히려 취지에 네.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90점. 네. 수는 수인데 굳이 뭐 A 플러스인데 네. A 플러스는 아니고. 아니 A 플러스인데 야. A 플러스인데 지금 만점 맞아서 사람 힘들어. 그런 거 있죠. 정 떨어지잖아. 너무 잘하면. 너무 막 100점 이러면 네. 아우 사람 알겠습니다. 이제 힘들어 보여요. 저도 약간 다큐 방식이었고 뭔가 좀 잔잔하게 이제 원래 좀 뭐랄까 탄핵 국면에서는 막 집회 야외 집회 있고 굉장히 좀 분주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뭔가 좀 네. 정리되는 느낌과 메시지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뭐랄까 이 경쟁 구도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연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지사는 이미 시장이 항상 정답이거든요. 제가 네. 다른 프로에서도 뭘 했을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예를 들어서 뭐 런던에 있는 그 갬블링 그런 쪽에 이제 그 아하. 배팅하는 배팅 도박사들의 사이트들 그다음에 이제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증시 아하. 어제 김동연 지사 출국하면서 예. 해견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 테마주가 1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아, 급락? 급락을 했습니다. 아, 자, 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미 이제 노출된 재료죠. 그런데 11% 급락을 할 때 이재명 대표 테마주가 예. 상한가를 간 게 있습니다. 아하. S 모 회사가 상한가를 가고 했습니다. 자, 예, 예. 시장은 정직하다. 예를 들어서 8대 0, 4월 4일 이런 저기를 다 배팅 사이트에서 정확히 알아맞히죠. 그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돈에 대한 건 저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예. 시장이 이미 정답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핵심 키워드가 이게 있었습니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하겠다. 아하. 자, 사람이 투영되는 이미지와 제가 이제 대선의 한복판에 뛰어봤을 때 이런 예. 일이 있었습니다. 캠프에서 서브 슬로건을 교체하는 그 회의가 한 달을 좀 덜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서브 슬로건으로 제시된 것과 이미지가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이게 머릿속에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여지고 머릿속에 각인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화가 돼야 표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그 시간 동안에 그걸 체화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비유하자면 예. 자, 김동연 지사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 그분이 이제까지 보여주진 서사, 이미지 예. 과연 해체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아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약간 관료 출신이시다 미스매치입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좀 강한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의 가슴속에 내려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네. 지적하신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아니 저는 뭐 김동인 씨나 김두관 전 네. 의원이라든가 가지고 계신 어떤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뭐 여기서 민주당 내부만 놓고 보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예. 해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또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의미인 거고 저는 넓게 봐서는 그것도 뭐 진보 진영 내부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앵커님도 두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예. 비슷한 방향이 같더라도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다양성 다 해야죠. 좋은데 이제 아쉬운 것들은 이런 것이죠. 기승전 이재명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기시감 딱 있잖아요. 국힘에서 맨날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당내 경쟁에서는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가치, 비전, 철학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에 대비해서 뭐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비슷한 예를 들어서 여당, 야당 상대방이 공격하듯이 기승전 이재명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아쉬운 대목들이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도 주요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분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죠. 이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인사들 배신에 깊이 상처받으신 것 같다 대통령이. 두 번째는 대선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전문가인 신용환 교수님. 네. 일단 해석해 주세요. 이철우 지사님이 만나서 카카 하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카카. SNS에 쓴 적 있잖아요. 맞네. 카카. 카카라고 호칭하면서 카카를 주장하자. 뵈셨을 때 카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큰일 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제 두 분이 원하는 방향에서 예. 후보가 선출되지 않으면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지금 제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가로수길 예화랑. 예. 자, 어느 날 제가 농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하는 방향으로 후보가 안 흘러가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예. 야, 니들 그때 예화랑 와서 다 회의하고 다 상시적으로 했잖아. 한마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국민의힘 397억 원 토해내야 됩니다. 불법 선거 운동이니까. 불법 선거 정도가 아니라 예. 공직선거법에 정치자금법에 난리가 납니다. 아하. 이게 소급적 무효.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잖아요. 일반인 맞아요. 신분이 됐잖아요. 2달 인수위 때 공소시효 지났고 대통령 때 정지됐고 지금 4개월 이제 다시 시작됐어요. 아직 3개월 한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예,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멈췄구나. 멈춰 있었던 게 이제 오히려 독약이 돼버렸죠. 예. 거기에 N1번방부터 N120번방, 악마화 이런 거 단톡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비슷한 논리죠. 예. 이거 야 니들 이렇게 했잖아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자산으로 보면 한 1,000억 된다고 어디 기사에 있더라고요. 예, 각 예. 지역에 예를 들어 대구 시당 이런 건물이 자가 건물이에요. 뭐 충북 도당 이런 게. 예. 그런데 현금은 397억은 없잖아요. 예. 토해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해봐. 벗어날 수 있어? 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대선을 났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니 예. 여기에 윤상현 의원이 알련하고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 우리에게 신당 창당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윤 대통령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벌써 이제 국민의힘에 벌써 음. 잽 한번 협박 한번 제대로 했잖아요. 니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마음대로 해봐. 난리 났습니다. 아, 난리 났다. 네. 자,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최선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뭐 연설을 막 광화문에서 마이크라도 잡으시겠는 건가요, 이분? 뭐 이미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미?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이철호 경북지사도 만났다고 하고 나경원 전 의원, 장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나고 와서 예. 오늘 또 출마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윤석열 의원은 근데 거꾸로 또 만나고 와서는 또 밖에 나와서는 또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또 출마를 권유하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파면을 당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관저를 떠나야 될 자가 그런 자가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 현역 자치단체장 중진 의원을 불러서 네. 격려를 해주고 나를 왜 일을 해달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에서 이거를 인터뷰를 해서 무슨 자랑이라듯이 얘기를 해요. 그냥 나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없이는 너희들 활동 못해라는 얘기를 두 가지 양수 겸장인 거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빼놓고 할리다 큰일 난다 니들이란 얘기 플러스 내가 결국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난립하게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원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작품처럼 야 이재명 지금 독주 체제에서는 흥행이라도 잘해야 돼. 너도 한번 나가보고 너도 한번 나가보고 한번 이렇게 좀 레드불은 여기저기 뛰어보자. 그래가지고 좀 잘 붙을 쪽으로 내가 힘을 몰아줄게.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예. 이름도 못 외우겠는데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이제 집에 가겠다 그러면 막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인사 받는데 우리 신용환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똥 이분이 또 밑에서 많이 뵀죠. 가장 중요시할 건 충성심이야. 이렇게 네. 이분이 말씀했다고 하는데 충성심 당연하죠. 누가 픽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최초로 공개드렸던 것 중에서 1월 3일 1차 체포 시도가 실패하고 예. 이제 1월 15일 2차 체포 되기 그 사이에 사이에. 수많은 중진 그리고 원로분들이 예. 한남동을 방문했고 식사, 차담 뭐 등등을 했어요. 그때 예. 그때 내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후계자는 김문수다를 얘기를 했고 인물평을 땡땡땡이 김문수다. 그 당시에 인물평을 쭉 했어요. 그래서 오는 어때서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차순위로 저기를 한다면 당신은 원 등등이 이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윤과 김 입장에서 보면요. 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찔하죠. 내란죄. 그러면 이제 가장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굴까? 물론 이 와중에 일반 국민들은 아유 무슨 당선 가능성이 이러지만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이완규 씨 뒤에서 밀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선 가능성으로 그래도 누가 있을까를 놓고 시기각각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순간 딱 오늘 기점으로 보면 여전히 김문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네. 이유 김문수다.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자, 우선 흥행을 위해서 1억 원 보통 했거든요. 기탁금을. 예. 이건 넌 리펀더블이에요. 되돌려주지 않는 예. 소멸성입니다. 보장성이 아니에요. 소멸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3천만으로 낮췄죠. 선수 입장하시고 다 일단 들어와 봐라. 그중에서 가능성이 좀이라도 높고 나한테 로열티 확인되는 사람들을 찍을게.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런데 자, 룰 메이킹을 하는 선관위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황우여. 황우요. 어떤 측근이죠? 유라시아 땡땡땡이라고 뭐 있어요. 보시면 무슨 포럼 그런 거 예, 거기 예, 예. 이사장으로 아마 정확한 직함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이제 해서 검색해 보시면 뭐 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아하. 그다음에 선관위원회 느낌 와요. 명단을 보세요. 느낌 와요. 선관위원회 조은희 의원 뭐 아하. 묻었어요? 명 묻었죠. 아하. 그다음에 명 묻었어. 네네. 명태균 씨 묻었다.
저랑 예, 같이 예. 이제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이상희 의원, 그다음에 조지현 의원 경선에 등등이 선관위원이에요. 자, 아. 그럼 선관위원회 위원들이 정하는 게 뭐예요? 경선 룰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중간에 뭐 이상한 걸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또 예. 중간에라도 특별하게 이렇게 됐고 100% 그다음에 50% 하잖아요. 예. 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이미. 이미 룰에 선점을 다 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룰이 만들어졌다. 아하. 무난하게 지는 길을 택했죠. 그래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리할 현재까지로 것이다. 보면 현재까지는? 무조건 김문수예요. 자, 좀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 우리 양 변호사님 네. 먼저 네, 갔다가 네, 예, 네. 양 변호사님. 저는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예. 여러 개의 풍선을 띄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누구 15개, 하나를 18개 막 픽했다라고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니 15개 18개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띄운 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3-4개 정도 되는 그 것 중에서 같고. 이제 바늘로 풍선을 예. 터뜨리실까요? 아니요. 풍선을 이제 터트린다기보다는 누구를 끌어내린다. 아 끌어내리. 끌어내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미는 쪽을 택하겠죠. 아, 더 직접적으로 올리겠군요, 더 이렇게. 올리죠. 아. 밑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되면 이제 로켓 추진하듯이 너는 로켓 밑에서 추진하듯이. 밑에서 3단으로 올려주고 난 다음에 떨어져라. 예, 그러니까 예, 밀어 예. 올리기라도 해야 어떻게든지 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선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적어도 그 사람 누군가를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를 통해서 상당히 영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권에도 어찌 보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예. 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품고 간다라고 이미 하지 않습니까? 절연할 수는 없다라고 절연 정도가 아니라 너네는 여전히 나 없으면 안 돼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저는 누구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야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를 픽할지 모르지만 예. 누구 일방적으로 결정을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미는 건 아닌데 재밌게도 당원들은 훈련된 당원들입니다. 2022년 대선 기억나시잖아요. 3월 9일 날. 그때 2021년 9월 15일 날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그 예선전을 하는데 예. 그때 당원 명부가 38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이제 4명에서 1명으로 추리는 거를 위해서 당원 명부 제시된 게 57만입니다. 예. 약 1개월 사이에 약 20만 명이 늘어났어요. 기억나시죠? 특정 종교 단체가 예, 어떻게 넣었다 있어요.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나온 것인데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때는 홍카콜라하고 젊은이들하고 해서 막 센스를 발휘해서 일반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10.6%가량을 이겼어요. 그런데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맞아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예.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천지개벽할 만한 당원 구조의 변화가 있었느냐? 거의 없었습니다. 아하. 훈련된 당원들입니다. 자, 지금 아무한테도 누굴 민다 말하지 않아도 김문수 씨가 이렇게 올라와 있던 거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데 여기에다 또 뭐가 들어갔어요? 사실은 여기 첫 번째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1차가 1차가. 그러면 완전 국민 경선 했을 때 1등이 주로 누가 나와요? 1, 2등에 나오는 유승민 의원 나오죠. 유승민 전 대표 나오죠.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 즉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까지만 응답을 하게 해요.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 누르면 바로 전화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이게 100% 국민 경선이라고 일반 국민 경선이라고 했지만 당원 경선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1차 4명 추릴 때부터 벌써 훈련된 당원들이 주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김문수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 이 룰은 왜 만들었느냐? 한동훈 절대 안 된다. 한동훈 절대 안 된다. 양 변호사님, 요 룰대로면 한동훈 절대 안 됩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불가능해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윤석열이 파면이 안 됐고 그 석방만 되지 않았더라면 네. 한동훈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석방이 됐는데 돼서 파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란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처하는 대통령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한동훈이 탄핵 가결시켰다라고 이미지가 바뀌어 있잖아요. 배신자 국민의힘 프레임이 지지자 셀수 입장에서는 있다. 애초에 계엄도 해제시킬 때 그 가결하는 데 도움을 더 줬고 예. 그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가치 철학 지금 기본적 베이스가 없느냐면요. 배신자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 원조로 이제 거슬러 가면 유승민 전 대표잖아요.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예. 배신자론 프레임에서 딱 한 가지만 보자고요. 예.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배신입니까? 대통령이 답 나와 있죠. 예. 자, 지금 한동훈 제가 만약에 한동훈 씨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을 하죠.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에요. 대통령.
그런데 이게 가치 철학을 상실한 정당이기 예. 때문에 예. 계속해서 그 배신자 프레임에 시즌 2로 이제 그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거 정말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헤어나오려면 그 당이 살갗을 벗기고 쓸개를 씹으면서 가치 철학적 베이스를 다시 가질 때 나올 똥말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수님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굉장히 해맑게 얘기해 주셔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것 같은 양 변호사님. 아니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 지금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어. 탄핵 지난주에 됐을 때 파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한 30% 정도 됐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겹쳐요, 딱. 맞아요. 예, 그것도 정확히 맞아요. 겹쳐요. 아하. 근데 어떻게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거기서 무슨 명함을 내밀겠어요?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그럼 단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했으니까 네. 약 10% 가량 빠졌죠, 지지층에서. 음. 근데 고스란히 그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홍준표 예. 대구시장한테 옮겨가잖아요. 한동훈 씨한테 안 가고 있죠. 아하.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국민의힘 경선도 굉장히 뭔가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어갖고 두고두고 짚을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드디어 내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일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저희 방송이 이제 6시 시작이니까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한판 승부를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경호원 팀이 이제 뿌리다가 참 문제가 많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한 40명 정도 데리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뉴스가 나오기를 연판장 사태가 있었다. 네, 네. 김성훈 뭐 차장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에서 이리대로 우리 망한다 뭐 이런 연판장인데, 이거 엄청 또 경호처 내부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우선 하나 여쭤보면 예. 제가 최초로 공개드렸었는데 예.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애완견, 반려견, 반려묘에서 18마리다. 그 당시에 제가 공개를 할 때 한 2달 됐을 겁니다. 예. 강아지가 개가 11마리였던 것 같아요. 오.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그 어떻게 사이도 되죠? 뭐 이렇게 번식도 있을 수 그래서 있고. 하나 여쭤보고 예. 싶은 게 그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서초동 아크로로 아마 다가기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어떻게- 아크로 근처에 살거든요. 어떻게 했대요? 아크로 근처 말고 네, 거기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마당도 없고 예, 굉장히 예. 그 밀집된 곳이어가지고. 잠시 아니, 일시적으로는 넓잖아요, 있을지 그래도. 몰라도 그게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가봤는데 평수가 넓으니까. 집이. 평수는 꽤 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군요. 그럼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 18마리.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제 경호 3부장 예, 예. 남땡땡 부장을 이제 징계를 할 때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이제 최초로 인사 보복,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사실은 예. 명시적으로 인사 보복이라는 걸 열흘 전 정도에 이제 정보를 접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더 피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총칼을 뭐 어떻게 해도 좋다, 뭐 어떻게 막아라라고 불법적인 거를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결국에는 파면 그 다음 단계인 해임, 파면보다 한나 아래인 아주 중징계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인사부서에서 이제 이거를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에게 이제 올렸죠.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이완규 씨를 밀은 걸 보면 아하. 실제로 그건 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연판장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3번 검찰 단계에서 기각시키고 법원에서 한번 빠꾸 맞아서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해서 밑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정말 쫄아 있었고 실제로 뭐라 그랬냐면요. 김성훈 차장이 돌아와서 3월 10날 예. 대통령은 전혀 적이 되지 않고 돌아온다 하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기간당하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살아돌고 우리 잘 어떻게 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징계 안 하고 선처를 호소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오니까 결과는 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누굴 믿고 어떤 경호를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한 지금 이제 반발이라고 봅니다. 경호처 직원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그 경찰들이 윤 전 대통령 처음 체포하려고 했을 때 체포할 때 이제 열어준 거 아니에요. 열어주고 이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석방돼서 돌아왔잖아요. 분위기 쫙 쌓였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자괴감이 자괴감? 들겠죠. 본인이 여태까지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부분들 그리고 자긍심으로 가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조직의 특수성상 짐작해 보시면 그분들이 받는 훈련이 생존 본능을 어겨가면서까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는다라는 그런 걸 대통령을 훈련을 받는 위해서.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뭐 경찰 내에서도 굉장히 이전부터도 그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영예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근데 막 영장이 나왔고 경찰에 들어와서 체포를 하는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서 구속이 됐다가 풀려나고 이런 정치 상황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또 자신들의 경호처의 차장인데 이 김성훈이라는 인물은 또 경호처 내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했던 인물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혼란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급자에 대해서 항명한다거나 연판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와해된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분들은 사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그 정당이 아니잖아요. 예, 다그쳐왔던 정당도 분들이라서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김성훈 차장 본인도 이제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뜬금없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상황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역시. 어제도 국회에서 경호처 개혁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실 직할로 돼 있는 데가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예. 포함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이 현직에서 뛰는 이분들은 자기 조직이 없어질 수 있다. 뭐 여러 개선안이 나오잖아요. 예. 뭐 미국식으로 하자, 또 경찰의 일종의 이제 파견식으로 하자 여러 나오다 보니까 야, 저 특정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조직 전체가 없어질 수 있어 하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는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인사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고 물론 그 인사권이라는 게 적극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징계받아도 마땅한 정도의 차원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이 정당하다고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체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거고 그거를 막아선 것이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호처가 다 흔들리고 있고 이 직원들이 200명이 연판장을 돌린 정도의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몰라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예, 자 청와대 얘기, 네, 한남동 관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한덕수 대행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음 이슈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헌법재판관 2명을 이분 또 추가로 지명해서 후폭풍이 엄청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는 확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기소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죠. 예, 자 이완규 법제처장 기소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이분이 저 테드름은 굉장히 당당하다. 그리고 이제 안가 회동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국회에서 말이네. 이전에 드러난 거 예. 그 이후에 휴대전화를 왜 없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없앤 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휴대폰 신기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네. 이 두 사람을 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예. 인물 그 자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리에 어울릴까라는 큰 물음표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검사 출신이고. 검사 예. 출신이기도 하고 검사 출신인데 법을 또 잘 모르시는 듯한 얘기도 하고 있고 아까 휴대전화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그 증거인멸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내란 계엄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 휴대전화에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게 된 윤석열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이후에 당시에 그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다른 사람들과 논의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예. 원래 이건 좀 그분이 더 잘할 텐데 증거인멸죄는 남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멸시하면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국민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당당하게 국회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정청래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기소될지 안 될지를 본인이 아직도 본인이 이미 그냥 검사니까 재판관 대해서 기소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검사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뭔데 그래 이런 태도잖아요. 국회에서 제가 이제
증인으로 나갔을 때 네. 뭐 3번 이제 가서 뭐 이런 증언들을 했죠. 음. 그때 이제 저분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아 근데- 가까이서 본봐라. 예, 그 태도와 어떤 대답할 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예. 태도 이런 것들이 혹시 이분이 진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이 부족한가라고 음. 느낄 정도로 거의 뭐 틱틱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못해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막 아주 그 목소리 비슷했어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정말로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음. 그래도 일국의 어쨌든 차관급의 그 높은 법제처장.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 아니에요? 법제처장으로서 법을 재단하다 보니까 해석하고 재단하다 보니까 법원에 재판까지 본인이 재단하고 자기는 기소될 사항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까지 미리 재단을 하는 그리고 좀 전에 뭐 휴대폰 없앤 건 기본인데다가 그 직전에 가족들을 다 출국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뭐 다 출국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가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준법 의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강제하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에게 법을 지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더 드러나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인사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지명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사검증 하려면 좀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보통 되는데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리는데 뭐 굳이 그냥 선의를 해석하면 이미 법제처장 당시에 뭐 검증해서 통과됐으니까 뭐 글쎄요. 별게 있겠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아니요. 얘기입니까 하루? 가- 요식행위라도 하루는 더 걸리는 거 아닌가? 아니 최소한 예. 그 검증을 예. 하기 위한 서류에 예. 작성하는 것도 하루가 넘게 걸릴 것 같고요. 음. 서류에 첨부하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경력증명서라든가 뭐 그다음에 계좌 내역이라든가 재산 신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떼는데도 하루는 더 걸릴 거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제출하면 그게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때부터는 이제 담당 업무를 하는 곳에서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든 어디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프로세스가 하루도 아니에요, 사실은. 7일 오후에 받아서 그 다음날 오전에 냈으니까 그냥 저녁 때 한 번에 다 끝나. 일사천리. 이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고 그 얘기는 시사하는 건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진이라기보다는 예. 아직도 남아있는 윤석열과 그 주변 관계자들 뭐 내란과 관련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에 의한 집단적인 어떤 지명이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집단적인 지명이다. 윤석열, 김건희는 건재하다라는 아. 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총리실에 비서실장, 민정실장, 공보실장, 뭐 정무실장 쭉 있습니다. 예. 인사검증 기능 있습니까? 인사검증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가죠. 예, 법무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민정도 하고, 인사 민정도 추려서 하는 거를 지금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해서 추천하고 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공직기강 있고 법률비서관 있고 민정도 처음에는 없다가 민정수석 만들었죠. 자, 그러면 처음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때 윤석열 3월 8일 날 석방돼서 돌아오자마자 썰이 팍 돌은 거예요. 2명을 임명하려고 인선 작업을 한다. 제가 오늘 최초로 한 말이 자꾸 나오네요. 그 처음으로 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 거를 먼저 할 수 있다. 처음엔 동시에 할 거냐 뒤에 할 헌재 거냐다가 헌재 먼저 할 수 판단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아마 뉴스공장 나가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왜 그때 그럼 먼저 하게 됐느냐 여러 요인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많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인선을 한다라는 게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막 거명이 되면서 물밑에서 막 헌법재판관. 나온 거예요. 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면 되는데 두 사람에 대한 걸 하려는 움직임이 그 당시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하. 황당하잖아요. 결론은 윤석열, 김건희 여전히 건재하다. 누가 저거를 예를 들어 하나 거꾸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연수원 동기이고 그다음에 그 장모인 최은순 씨 변호도 했고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 받았을 때 그때도 그 변호했었고 특별대리인이었고. 거슬러 가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검사스럽다라는 검사와의 말의 대화에서 원조이기도 이분이 하죠. 나왔었고 또 김건희 여사의 뭐 관련 변호도 했던 분이니까 거의 그 집안의 변호사 같은 분인데 그럼 또 이분이 가까운 헌법재판관이 된다. 예. 이게 성립될 수 있는 명제인가? 일단 좋아요. 저는 뭐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안 된다는 건 불성립한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평상시라면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념적으로도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예. 애초에 국회 목, 대통령 목, 법원 몫을 나눠놔서 3대 3대 3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구조를 333으로 구조를 한 겁니다. 그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완규 그 개인에 대한 인물평을 접어놓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 전 현재 대통령이어야 될 자가 계엄을 저질러서 내란 행위를 저질러서 파면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 나라에는 새 권력이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과 국정의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이게 뭐 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중도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누군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 이제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 새 정부가 출범하려 하는데 예. 게다가 거기다가 하필이면 또 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그 윤석열을 파면시켰는데 그렇죠. 그 파면시킨 자립이 헌법재판소에 자기 사람을 보낸다고요? 이게 뭔 짓입니까? 공수처장이 두 분 다 수사 대상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란의 종범이 내란의 공범을 지명했다. 더 이상 아하.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드리는 질문은 한덕수는 왜? 한덕수는 왜? 이분도 그 국무총리 두 번이나 이거 두 번째 하시는 건데 노무현 정부 때 했었고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오랜 관료 생활만 55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무감은 분명히 있는 분이거든요. 정무 강박이 있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탄핵될 결심. 아, 본인이 제발 저를 탄핵해 탄핵시켜 주세요? 주십시오. 아. 다시 탄핵될 결심. 정무 탄핵되면 감각이 뭐예요? 있죠. 그리고 그분을 둘러싼 참모진들도 정무 감각이 있죠. 오. 탄핵되면요. 바로 훈련된 당원들 김문수 후보의 표가 아무 말을 안 해도 한덕수 총리한테 나오죠. 정말요? 가는 순간 빛의 속도로 옵니다. 아, 95% 이거 는 첫 옵니다. 예언입니까? 네. 가면 옵니다. 95%. 아, 뭐. 탄핵되는 순간 바로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간다? 지금 이제 헌물 키고 난가병 해서 이번에 난가하고 난가?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난가? 겁니다. 가는 순간. 에, 가는 네. 순간. 네, 네. 야. 왜냐하면 그거는 의중을 싫든 안 싫든 네. 이분이 해서 출마를 한다라고 나오는 순간 어. 자 빌드업 여러 개 했잖아요. 우리에게 창당하는 사람 많다. 그럼 이제 협박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윤상현 의원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빌드업 하잖아요. 제발 나와주세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일보에 단독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했다. 외교적 결례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썼잖아요. 거기 쓴 거에 그런 말 없잖아요. 예. 이거 누가 흘렸습니까? 그러면 언론에. 어.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마치 성조기와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항상 같이 들고 다니잖아요. 예. 이분들이 딱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저 권한대행을 지지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막 읽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대화 중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할 거냐 질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입니다. 결정한 것은 없다. 아니죠. 이렇게 답했어야죠. 엊그제 국내 언론에 한 대로 하면 네.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마십시오라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그 영어로 하기 힘들어갖고 그래서 아니, 무슨 프리젠트에 P자도 빼지 말라. 하버드 나오신 분인데 Beautiful English.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가 아주 영어 잘한다고 칭찬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난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탄핵될 결심 탄핵하는 순간 나갑니다. 어. 안 나가고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와. 그럼 오히려 탄핵 되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네, 탄핵될 결심. 야. 네. 저는 탄핵 여부를 떠나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원을 받고 약간은 있다.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윤석열이 띄우고 있는 여러 개의 에드벌룬 중에서 한덕수의 에드벌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잘하는 게 이게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국민의힘 계열에서 잘 보여왔던 게 예. 간판 갈아치우기잖아요. 뭐 누구는 또 대릴사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시던데 네. 제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진 교수님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을 드려야 되겠네.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김문수라는 인물은 딱히 새로운 다 얼굴이 아니야. 내부인이고 아. 새롭지도 않고 용병이 아니야. 용병도 아니고 그리고 한계가 너무 뚜렷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했던 것도 없고. 근데 한덕수라는 인물은 보니까 실제와 상관없이 경제 전문가의 어떤 이미지를
씌울 수가 있잖아요. 간판으로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앉혀주는 그런 기여를 해준다라면 내가 지원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난가병에 살짝 들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 훅 찔러버리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만 단순히 그냥 단순화해서 보면요. 예, 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지금 이제 뭐 감각적으로 법률가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 제가 계속해서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후보를 대입해도 당선 가능성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상 그러면 2판 4판이에요. 판을 한번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2판 4판. 그게 누구든지 간에. 예, 그런데 자 기존 카드들로 도저히 뭐 누굴 대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때 잠시 오세훈 시장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떨어지고 있죠. 명묻은 것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판을 흔드는 데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삼자를 갑자기 끌어들여서 붐업시키는 거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픈돼 있고 인지도 등등에 있어서 판을 흔드는데 어떤 불쏘시개 플러스 알파로 분명한 대상이 그래서 아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딱 맞는 얘기죠. 야, 이렇게 보니 또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이렇게 쾌도남아처럼 말씀 잘하시는 이유가 그 3년 전에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 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좀 아시는 생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 또 그쪽의 분위기 또 쌓인 말은 또 바로 또 이제 김문수에서 그 한덕수로 갈 수 있다. 요걸 또 예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내일 오후 5시에 퇴거하지 않습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이분이 이제 석방될 때도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또 한 150m 걸어가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사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이번에도 한남동 관저에 나오면서 네. 한 150m 걸으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낼까요? 제가 그저께 이제 아내랑 일부러 밤 11시에 네.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이제 그 앞에 갔어요. 한남동 그래서 관저에? 아, 이거 위험한 분이시네. 공부한 좀 항상 괜찮으세요? 지피지기를 위해서 이제 지피지기 가봤습니다. 적진에 일단 가봤다. 그래서 가서 갔더니 이제 사실은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기념 사진을 그 공간 쪽 딱 키리고 기념 앞에서 사진을 찍어.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지를 해서 못 찍었는데 딱 아. 5명 있었습니다. 1인 시 손팻말 들고 있는 3분 그리고 2분이 앉아서 이제 막 뭐 폰으로 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올 때는 또 다르죠. 한 줌도 안 되는 그 어떤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선동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간첩이란 말이 25번 뭐 거대 야당의 폭정 뭐 이런 게 뭐 한 44번인가 맞아요. 나오고 하면서 네. 계속해서 만인의 투쟁을 만인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나올 때 그 연속선상이죠. 정치를 합니다.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온 국민들은 엄정한 사법 집행을 기대해서 헌재도 기대를 했던 거고 지금 이제 법원에 저 재판도 기대를 하는 건데 이분들은 정치적 해법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반드시 메시지 낼 것이다. 반드시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마이크를 잡는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나가는 저거에 겸손하게 가려 하겠죠. 예. 저는 또 심 교수님 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이제 윤석열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대선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분명히 할 거 이거 다 동의를 하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에 많이들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극렬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난입을 한다거나 혹시라도 폭동처럼 일으킨다거나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졌어요. 저는 사실 그날 당일날 오후에 잡혀있던 방송이 없어졌어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다들 들어갔습니다. 취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만들어낸 여론이었고 동원된 군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도 나와서 손을 들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나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쩌면 패장의 모습이 되고 있는데 굳이 옆에 서서 그걸 빛내줄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승자 페이스.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마지못해 데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까울 것 같은데 우리 양재 변호사님 어떤 결혼 생활 하시는지 우리 명백히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 그런가요? 신 교수님 김건희 씨가 나온다 안 안 나온다? 나올 겁니다. 안 나온다. 네. 안 나온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전화 응답을 하는 성의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혹시 그거를 기대하고 뭔가를 꾸민다면 다 말짱 그냥 도루묵일 것이라고. 예. 내일 이제 퇴고 장면 자체는 또 이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의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내일 또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네, 네. 힘을 보태주는가 그걸 보면서 또 지지자들이 이제 서초동 사저에 가서 내일 궁금한 또 관전 포인트가 한 명 더 예, 있죠. 예, 짧게? 김성훈 차장. 김성훈 지난번에 저 구치소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과 아이고. 과연 이번에 어떨까? 아하. 이제 그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뭐 똑같이 일단은 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은 네. 이 윤석열 이 경호뿐만이 아니라 아. 차기 대통령에 대한 경호까지도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공공연하게 내가 담당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무슨 아직까지 생각인지. 그분은 후보 등록하지 예.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블루라커룸 우리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아유 그냥 뭐 거침없으시네요 교수님. 예, 또 자주 한 판승부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편파로 불러주셔서 편파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자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